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아까 방송 준비하는데 갑자기 식곤증이 오는 거야. 뭐 혈당이 올라가는 건지.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잠깐 졸았어요. 졸면서 비몽사몽간에 뭔가 이렇게 설잠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꿈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환상 비슷하게 뭐 이렇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눈앞에 꿈은 아닌데 흔히 이제 그런 거 있죠. 자기가 한 번도 안 가본 데 이렇게 가보는 거. 저는 예전에는 가끔 가다가 그 하얀 색깔로 된 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벽도 이렇게 담이 하얗게 된데 이렇게 해안가에 하얀 집들이 이렇게 쫙 있는 게 그런 걸 가끔 봤어요. 너무나 선명해가지고 꿈 같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유체 이탈돼가지고 어딘가를 보고 온 듯한 느낌.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느 달력을 이렇게 딱 보는데 제가 그때 봤던 그 하얀 색깔의 집들이 풍광 사진이 이렇게 달력에 딱 있는 거야. 저건 내가 예전에 꿈에서 본 건데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도 안 가본 건데. 근데 보통 꿈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전에 기억들이 가끔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기억에도 없던 것이 꿈에 나타난다.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컴퓨터 앞에서 잠깐 이렇게 졸듯이 비몽사몽간이었는데 유재만 회장을 제가 봤어요. 그냥 이렇게 허름한 잠바를 입고 이렇게 뭐 오솔길 같은 데를 이렇게 산책하면서 저쪽에서 오고 있고 저는 이제 반대편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다 만나서 제가 이제 알아보고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꾸벅하고 이제 샥 웃었거든. 그랬더니 유재만 회장도 샥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야. 서로 얘기는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꿈인지 뭔지 유재만 회장을 만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선명하게. 그러니까 그 양반도 웃으면서 옆으로 산책하면서 지나갔고 나도 목례를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생각을 지금 방송 준비하면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풍제약에 상당히 이렇게 연연해 있다 보니까 꿈에서 유재만 회장을 다 보는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만났다. 그래 뭐 지성이면 감천이고 사람이 뭔가 어떤 일에 몰두를 하게 되면 참 그 일에 대해서 열정을 다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만 한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바둑을 갖다가 책을 펴놓고 묘수를 연구해 가면서 바둑판을 자기 혼자 계속 두다 보면 기본 한 2단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아마 한 5단 정도. 뭐든지 한 분야를 파고들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쪽 세계가 보이고 그쪽 세계의 일들이를 내가 훤히 꿰뚫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또 이것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떻게든지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가장 시적절한 일을 하고 있고 그 분야를 공부하고 있고 그 분야를 투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유재만 회장이 왜 내 눈에 보였는지 그거는 이제 시간이 두고 해결이 될 거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김성진님 어서 오세요. 자, 이거는 이제 제넥신 얘기할 때 잠깐 보고요. 먼저 그러면은 저거부터 볼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이제 오늘 신풍제약의 이 모습이 뭐냐. 근데 어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 같으면은 오늘 특별한 그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부터 신풍제약은 장중 조정을 거치고 간다. 조정도 짧게. 장중에 조정을 거치고 간다. 뭐 하루 이틀 이런 패턴은 이제 앞으로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행보하는 패턴, 그죠? 여기에 이 지루한 이런 패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앞으로 없다. 그것은 어디서 결정됐다 그랬어요? 3일째까지의 이런 앞에 급등 패턴 똑같이 여기까지는 3일 동안 같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여기 십자선 패턴이 캔들이 십자선 캔들이 여기에서는 없이 그냥 대양봉을 이루면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급하다. 갈 길이 급하기 때문에 조정을 거쳐도 장중 조정을 거치고 간다. 오늘 장중 조정을 두 번에 걸쳐서 거쳤어요. 장중 조정을. 일단 아침에 시가가 여러분들 시가가 58,200원, 63,300원이 전일 종가였는데 58,200원으로 일단은 소폭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해서 55,400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빠르게 72,400원까지를 가버렸어요. 이건 뭐 장 초반에 거의 뭐 숨 돌릴 틈도 없이 샥샥샥 가버렸으니까 아침에 시가에서 58,200원을 시작했을 때 아이고야 조정 거치는구나. 그때부터 또 55,000원 400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서 1차 이제 털렸단 말이에요. 단타 치는 사람들 어제 이제 뭐 종가에 들어가든지 장중에 고점에서 잡았든지 뭐 이런 내가 들어가면 안 돼. 내가 들어갔다 하면 고점이야. 이런 이제부터 미끄러지나 보다고 이제 다 손실 제한하려고 손절한 사람들. 그런데 이제 급하게 올라가니까 다시 또 이제 뭐 6만 7, 8천 원대 막 이런 데 잡아가 이제 따라 올라갔겠죠. 야, 오늘 잘하면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잖아요. 그죠? 상한가가 78,300원인데 72,400원이니까 잘하면 상한가 올라가겠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또다시 이제 뒷부분에서 또 6만 원대가 또 깨지면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오르가시 내리가시를 두 번을 당하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죠. 자,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털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또 63,000원, 64,000원 올라가다가 이제 종가는 62,500원에 끝났는데 이 과정이 전부 뭐냐? 장중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됐고
그러면 오늘은 좀 빼줘도 돼요. 어쨌든지 거래 정지를 안 당하고 투자 경고도 빨리 해제를 하려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만약에 세력이 있다면은 투자 경고가 나오게 되면은 우선 이 딱지를 도로 떼버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걸 누를 것이다. 자, 오늘 모습을 보면 아직 세력이 관리권 하에 있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 모양을 보면 그죠?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아랫꼬리는 절묘하게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가서 딱 지지라고 밑꼬리를 들어 올렸어요. 뭐 빠져준다면은 뭐 5일선이 금방까지 이렇게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와도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 대기 매수세들은 상당히 많아요. 좀만 빠져주면은 들어가겠다는. 지금까지 뭐 신풍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소리하고 안티하고 막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잠재적인 다 대기 매수세 아니겠어요? 뭔가 좀 싸게. 어쨌든 오늘 상당한 사람들이 털렸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주로 단타쟁이들, 그리고 심약한 개미들, 10만 원 간다 하고 들어왔다가 어마 뜨거라 하고 집어던진 사람들이 오늘 상당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는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는 갈 길이 멀고, 이제 어제 그랬어요. 이제 6층이야. 이게 도대체 몇 층짜리 아파트인지는 우리가 옥상까지 올라가 보기 전에는 모른다. 한 층 한 층, 야 이제 7층 올라왔다, 8층 올라왔다, 9층 올라왔다, 이렇게 쉬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15층 아파트인지 20층 아파트인지, 요즘은 뭐 고층 아파트들 30층 아파트들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저기 롯데월드, 잠실의 롯데월드가 몇 층까지 있죠? 거기 펜트하우스가 한 몇 층에 가서 있어요? 6, 70층에 가 있나요? 7, 80층에 가 있나요? 모르겠어. 하여튼 지금 6층인 것만은 분명한데, 요즘 아파트들을 6층으로 5, 6층짜리 아파트 짓는 집이 있나? 옛날 무슨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잠실에 시형 아파트 들었을 때 그 시형 아파트 그거 17평? 예, 17평 뭐 20평도 안 되는 게 지금 30억씩 하죠. 와, 예전에 우리 그 작은 매형이 이제 작고 하셨지만 작은 매형이 서울시청에 다녔어요. 서울시청 공무원이었는데 잠실 시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걸 거기서 한 몇 년 살더니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돈을 보태서 광장동의 그 광장 아파트 30평짜리로 왔거든요. 이야, 30평짜리 참 좋다. 그거 바로 이제 다리 하나 건너면 강남이고 강북의 끝단이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또 몇 년 살다가 저쪽에 무슨 호텔이죠? 그 워커힐 호텔 밑에 산자락 밑에 거기 또 택지를 분양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또 집을 갖다가 3층짜리 그 펜션처럼 이렇게 졌어요. 저 가지고는 이제 세 사람이 돈을 내 갖고 거기다 집을 건축을 한 거죠. 땅을 공동 구매해 가지고. 그래서 한 층씩 한 층씩 이렇게 사는 걸로. 근데 그런 건 돈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가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니 지금 이제 그 17평인가 시형 아파트는 30억씩이나 가고 광장 아파트 30평짜리 그것도 지금 암만 못 가도 지금 뭐 20몇 억은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올랐을 때지만 그때도 많이 올랐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매형하고 둘이서 소주 만나서 소주 한잔하는 참에 아니 매형은 어떻게 재산을 갖다가 줄여가는데 귀재냐. 남들은 재산을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 굴려가는데 매형은 좋은 것들을 전부 다 내던지고 어떻게 아니 저기 워커힐 그 아차산 그 밑바닥에 거기 그 뭐라고 교통도 불편한데 말이야. 어? 그 뭐 마을 버스에서 내려갖고도 한참 걸어가요. 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좋은 주식을 쉽게 내버리고 자기가 분명히 잡았어요. 누구나 한 번씩 몇 번씩은 잡아요. 한 3번 정도는 좋은 주식을 잡습니다. 대박 주식을 잡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버리고 자꾸 안 되는 주식 쪽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그래요. 왜냐? 남자들한테는 참 못된 DNA가 지금까지 전승돼 내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고집이에요. 남의 말 죽어도 듣기 싫어하고 그 뭐랄까 좀 돈이 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얘기에는 귀가 팔랑귀처럼 나풀나풀해서 얘기를 잘 듣고 돈이 되는 얘기는 자존심을 내세요. 그래서 짓단 게 뭔데? 내 판단이 옳아. 그래서 돈 안 되는 종목을 계속 붙잡고 앉아 있단 말이죠. 신풍제약이 72,000원을 넘어갈 줄을 몰랐겠죠. 왜? 여기서의 이 긴 행보 구간 있잖아요. 여기. 이게 뭐 이 뒤로도 더 있어 지금. 이 행보 구간을 보면서 올라봤자 조금 몇백 원 올랐다가 또 몇백 원 빠지고 이지랄하면서 가는 거. 이게 무슨 놈의 주식이라고 신풍제약. 아이 허구 많은 제약 제약 회사 중에서 무슨 놈의 신풍이야 신풍은. 그랬을 겁니다 다들.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이.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한 변명은 또 있습니다. 지금 올랐으니까 얘기지. 그거 그때 당시로 보면 누구나 봐도 그거 못 가는 주식이라고 다 얘기해.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로는 돈 버는 건 여자들이 잘 벌어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치밀하지가 못하다.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판단, 육감 있잖아요. 육감. 여자들한테는 촉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들 진짜 뭐 귀신같이 모르게 바람을 핀다고 그래도 옷에서 무슨 여자 화장품 냄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근데도 여자들은 자기 남편의 숨소리, 행동 하나, 뭐 하나 조금이라도 마이크로 단위로라도 조금만 바뀌어도 순간적으로 눈치를 챕니다. 무슨 변화가 있구나. 요 인간 봐라. 그 순간에 이미 레이더망에 걸린 거야. 레이더망에 걸린. 그래서 저는 여자들의 촉을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 버는 일에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여자들은 참 돈 냄새 잘 맡습니다. 그리고 큰 손들도 다 여자들이야 대부분. 예전에 장영자 봐. 말로는 뭐 망했지만은 어쨌든 그 정계, 관계, 경제계 회장들 무슨 국장, 장관 뭐 다 주물러 가면서 엄청나게 군림했던 사람이 장영자 아닙니까? 우리 그 신풍 주식을 갖고 지금 억대로 굴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소위 현대판 장영자다. 그런데 이제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부인이 돈을 잘 벌면 절대적으로 부인의 일에 간섭을 하면 안 돼.
지는 돈을 못 벌잖아. 여자가 잘 보면 자기는 할 일이 뭐냐? 고무장갑 끼고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 열심히 하고 또 뭐 저녁 정도 차려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침은 본인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도 좀 준비해주고 그다음에 점심에는 뭐 입맛 없을 테니까 콩국수 냉면 이래갖고 그것도 좀 끓여주고 왜? 여자가 돈 잘 버니까 나 같으면 그러겠어. 얻고 다니지는 못할 망정 힘이 없으니까. 그까짓 거 뭐 뚝딱뚝딱 해갖고 밥도 좀 차려주고 집안이 피는 일이거든. 암탉이 울면은 계란을 낳지만 수탉이 우는 것은 젠장 새벽부터 시끄러워서 남 잠이나 깨고 있고 수탉은 하루 종일 수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암탉 20마리 있으면 암탉 등에만 맨날 올라가는 거야. 분초 단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힘 빼고 자빠져가지고 또 사료는 또 뒷다 많이 먹어요. 다 키워봐서 알아요. 다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풍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냐. 오늘 주가가 왜 저래요? 오늘 주가 정상적이죠. 왜요? 그럼 여러분들 하루는 양봉, 하루는 음봉 이러면서 조정져가는 게 좋겠어요? 뭐 7, 8천 원씩 하루에 빠지고 또 4, 5천 원씩 올라가고 뭐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조정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며칠 동안 찔끔찔끔 2, 3%씩 계속 내려서 한 30% 정도 내렸다가 또 시간을 두고 또 쭉쭉쭉 올라가는 걸 그걸 조정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예, 그런 과정도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는. 그러나 신풍같이 신풍의 지금 저 위치를 보세요. 이평선들을 보시면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5일선이 고개를 빠딱 들고선 지금 하늘을 찌를 태세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21선이 고개를 역시 쳐들고 있고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1선도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차례대로 정별된 상태에서 이평선들이 전부 다 위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있고 볼린저 밴드는 미친 아짐에 가랑이 벌리듯이 위아래로 쫙 벌려놨다. 밴드가 아물지 않는데 오므라들지 않는데 계속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갈래니까 별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좀 흔들어야죠. 그것이 뭐 세력이 흔들든 주포가 흔들든 자동으로 개미들끼리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든 뭐 하여튼 흔들어. 그것이 시초가에 흔들었고 이제 뭐 장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한번 또 흔들어서 6만 원이 깨지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그랬겠죠. 6만 원이 막 깨지고 그러니까 안 돼 6만 원은 깨지면 안 되는데 6만 원은 좀 지켜줬으면 뭘 6만 원을 지켜줘. 그냥 비웃듯이 다시 6만 3, 4천 원까지 올라오다가 6만 2,500원에서 또 이렇게 마무리했어. 그래 놓고는 시간의 단일가 거래 5시 반 무렵에는 막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려고 호가가 막 상한가 한도 호가 밑에서 막 거래 되듯이 하다가 끝날 때는 뭐 4,800원에 끝났나요? 64,800원. 어쨌든 뭐 별로 빠진 거 없이 시간외에서도 좀 3% 정도 채워주고 그러면 내일은 일단 아침에 시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승 출발을 하겠죠. 소폭이라도 내일 한 3% 정도 우선은 살짝 소폭 갭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내일도 또 흔들어 줄 거예요. 왜? 너무 급히 올라오다 보면 구멍이 생기거든. 여기저기 구멍이 생겨요. 그 구멍을 흔들면서 채우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화분에다가 이렇게 화분갈이 해줄 때 보면
진한 흙을 버려대고 새 흙을 갖다 담을 때 화분을 갖다 한번 탁탁탁탁 쳐주면서 양옆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 빈 공간이 없이 흙이 잘 채워지도록. 거기에 빈 공간이 있고 공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거든. 마찬가지로 신풍은 흔들면서 계속 간다. 근데 며칠 동안 흔들고 뭐 저 음봉을 주고 뭐 이렇게 조종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장중 조종, 위아래 꼬리 달면서 흔들어 준다. 그러면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 이미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고 오면서 물론 일부에 대해서는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뭐 차익도 하고 뭐 다른 종목을 샀다가 이쪽으로도 오고 하지만 항상 50%는 지켜온 사람들, 비중 50%는 계속 갖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그냥 목표가대로 가는 거야. 저는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50%는 절대 허물지 마라. 나머지는 뭐 자기가 오늘같이 72,000원에도 한번 팔고 7만원에서도 팔았다가 난 6만원에 다시 샀어요. 62,000원에 다시 샀어요. 뭐 6만원 깨질 때 다시 샀어요. 그건 뭐 운영의 묘니까 그렇게 해서 뭐 주식수를 조금씩 늘리든지 아니면 뭐 돈을 좀 꺼내서 쓰든지, 아니 돈 계속 수익만 나면 뭐 할 거야? 좀 꺼내서 써야지. 그래서 가족들 한우 꽃등심도 좀 먹이고 어여쁜 마누라 옷도 한 번씩 해주고, 당신 뭐 그때 그 뭐야 그 신상품 그 뭐 목걸이 그거 18K야? 순금이야? 뭐 그거 갖고 싶다며 나가. 그래서 뭐 5만 원짜리 100장 딱 인출해가지고 금방은 현찰 거래해야 되니까 이거 주머니에 넣고 나가서 마누라 뭐 반지도 하나 사주고 목걸이도 하나 팔찌도 하나 이렇게 좀 사주면 되잖아. 그냥 라면 먹어가면서 신풍 10만 원 노래 부르지 말고, 내가 1000주를 갖고 있다. 그럼 500주는 끝까지 들고 간다. 500주는 변화를 줄 때 슈팅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여기가 고점이다 생각되는 부분에서 내가 한 번씩 좀 100주, 200주씩 팔고 다시 내려오면 사고, 그러면서 현금 필요하면 또 조금 팔아서 현금 해놓고 인출해서 쓰고 그러면서 가도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7, 800주는 꾸준히 들고 가면서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왜? 자꾸 다시 사니까. 저점으로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런데 자꾸 사기만 하고 그런 여유를 부릴 줄 모르면 사람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주식은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예. 왜 전업 투자자들이 얼마 못 가서 포기하느냐면,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직장 동료들하고 퇴근 후에 같이 어울려서 술도 한잔하고 또 일할 때 스트레스도 좀 받지만은 뭐 그래도 조직 생활이라는 게 또 재미있는 것도 있거든. 근데 야, 이까지 월급 하루에도 벌 수 있다. 퇴직금 받아갖고 차라리 전업 투자하자. 나온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혼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든. 그리고 장 끝나고 나면 또 그때서야 허겁지겁 뭐 점심도 걸르고 말이야. 그때서야 라면 한 그릇 먹고 또 딴에는 분석한다고 차트 뒤지고 뭐 신문 기사 뒤지고 뭐 공시 나온 거 없나 뭐 해가면서 또, 그리고 내일장을 생각하면 또 어떻게 해. 뉴욕 증시를 봐야지. 뉴욕 증시에 따라서 그 다음날 우리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또 밤늦게까지 나스닥 다우 어떻게 됐니, S&P 어떻게 되냐. 아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오늘 뭐 3%나 내렸어. 내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또 내일 꼬라박겠네. 아유, 미치겠네. 이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이제 뭐 한두 시에 들면 생각이 많으니까 잠이 깊이 들겠어요? 설잠 자고 있다고. 알람에 맞춰서 얼른 또 8시에 일어나갖고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또 쫙 HTS 켜갖고 차트 깔아놓고 말이야. 뭐 딴에는 전문가 흉내는 다 내지. 그런데 예상대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으니까 뭐 거기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려버리니까 어떻게
우량주라고 갖고 있는 것들이 또 한 4, 5%씩 내리네. 그거 뭐 꾸역꾸역 쳐다보고 있으면 뭐해. 안 올라가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를 논해야지. 나무를 가지고 숲을 보지 못하는 투자는 안 된다. 제가 3월 달에 이분들이 무슨 뭐 제가 주식 투자 전문가로서 회원 모집해서 모은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제가 원래 주식 전문가를 하다가 나라거리 하도 더러워서 정치 시사 논평을 한다고 유튜브를 켰던 거고, 거기에 시청자로 와 있던 분들한테 제가 3월 달에 그랬어요. 위기는 기회인데 지금 뭐 개미들이 뭐 동학개미니 동학혁명이니 하면서 막 사방에서 빚을 내 가지고 뭐 삼성전자를 지키다 삼성전자를 산다 어쩐다 뭐 이러는데, 지금 삼성전자 사 갖고는 아무 소용 없다. 그게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냐. 지켜준다고 해서. 지금은 치료제 백신주를 사야 된다. 전 인류의 지금 당면한 도전은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이다. 치료제 없다. 백신 없다.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뛰어든 업체 중에서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때 어느 분이 그랬어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한 100%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50%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100% 50%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죠. 한두 사람씩 제 말을 듣고 사기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샀던 게 12,000원 초입이에요. 이제 15,000원대 올라갔다가 다시 11,000원대로 미끄러질 때 계속 추매하면서 이제 점점점 대주주가 돼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최초에는 8,000원. 딱 션 애킨스 박사 얘기 나오고 화상의 얘기 나올 때부터 들어갔을 때 이미 6,000원에서 움직여서 8,000원대에 올라왔는데도 8,000원대 들어가서 지금 가격을 보면 오늘 72,000원, 거의 한 900%가 오른 거죠. 그럼 우리는 뭐를 봤어요? 동학개미들은 과거 IMF 때나 또 유로존 사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래서 다우지수가 만선이 무너지고 뭐 이랬을 때 우량주가 무너졌다가 제일 빨리 회복되더라. 그중에서 삼성전자, 동학개미들은 나무를 봤단 말이에요. 나무를.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초기에 돈을 못 벌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숲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쪽에다가 돈을 질러야 돈이 되겠느냐. 치료제, 백신.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치료제는 신풍, 피라맥스. 그때부터 이제 신풍, 피라맥스에 대해서 다들 공부들을 하고 여기저기서 정보 갖다가 올려놓고 단톡방에 올려놓고 서로들 공부하고 이러니까 이제 신풍, 피라맥스에 대해서는 다 도사가 됐어. 자, 그럼 백신은 뭐냐? 제넥신, GX19. 요 두 가지 축으로 지금까지 왔고 요 두 가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물론 비중이 왔다 갔다 조절은 됐지만 버린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숲을 보고 나무를 골라서 그 나무에 올인한 결과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지금 신풍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신풍은 어디까지 갈 거냐.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이제 6층이다. 뭘 걱정하냐. 그냥 이 아파트가 몇 층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1층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어. 또 계단이 있어서 3층으로 올라갔어. 뚜벅뚜벅 걸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6층인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계단이 까마득하게 저 위에까지 보여. 근데 이 아파트가 몇 층까지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옥상 문을 열었을 때, 이게 몇 층짜리 아파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옥상 문을 열고 옥상으로 탁 왔을 때 앞에 팍 펼쳐진 풍광, 시원한 바람, 마지막까지 투벅투벅 걸어 올라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마 특권일 겁니다. 신풍의 유재만 회장이 기자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 신풍제약은 지금 남이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면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신풍제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지금 피라맥스 하나 가지고 신풍제약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넌센스입니다. 신풍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까짓 거 피라맥스는 그냥 말라리아 치료제로만 계속 매출 증대를 해도 돼요. 이거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안 되면은 피라맥스가 무용지물이냐? 아니잖아요. 이거는 약물 재창출이에요. 이미 피라맥스는 말라리아 치료제로서 공인받은 신통방통한 약입니다. 클로로킨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이 2세대, 1세대 이 말라리아 약들은 부작용이 심하지만 얘는 3세대로서 WHO하고 빌 게이츠 재단이 정말 비싸지 않게, 앞에 것들은 전부 다 고지방식을 해야지 약효가 그나마라도 듣는 거거든. 뭐냐, 서양 오랑캐들처럼 맨날 주식이 고기, 치즈, 버터 이런 걸 먹어야 되거든. 근데 동남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무슨 놈은 매일 고기를 먹어. 그냥 옥수수 한 줌 먹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그들한테 들을 수 있는, 고지방식을 안 해도 들을 수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 그것 좀 개발해줘. 그리고 좀 싸게 개발해줘.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피로나리딘 플러스 알테수네이트 3대1 피라맥스입니다. 얘가 지금 무슨 굳이 코로나 치료제 아니면 뭐가 어때? 이미 6,000원에서 8,000원 근방으로 올라올 때 신풍에서 유재만 회장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치료제 얹혀서 갈 생각이 없다. 우리는 지금 뭐 클로로킨 생산 안 한다. 그래서 다시 6,000원대로 백도. 그런 업체에 신풍이. 남들은 짓불도 없는 게 뭐 공장에서 무슨 파이프 절단 가공 이런 거 하면서 지들도 무슨 뭐 K 방역을 한다. 지들도 뭐 치료제 개발한다. 엉뚱한 언플 해갖고 주가 띄우는데 신풍은 자기들이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언플을 안 하는. 그 션 애킨스 박사 아니었으면은 지금 신풍이 무슨 뭐 그거 가지고 이상에 들어갈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신념, CEO가 갖고 있는 신념, 철학,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생산해내고 있는 제품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뭐뭐를 갖고 있나. 대충 그러면 지금의 가격이 신풍의 적정 가격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코로나 치료제 제껴놓고 지금의 신풍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땐 적정 가치가 최소 15만 원은 돼야 되지 않겠나. 15만 원에서 20만 원. 아무리 중형 제약 회사지만. 그런데 2만 원대, 3만 원대에서도 신풍은 오로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피라맥스에 목을 걸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에이, 이거 많이 올라왔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겠어요? 그때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 2, 3만 원도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이.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만 목을 매달리니까 그거 지금 뭐 아직 임상 환자도 못 모은 것 같고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하니까 매수 진입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적정 내재 가치를 먼저 판단했으면 언제든지 2, 3만 원, 4, 5만 원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다. 들어가 놓고 부수적으로 플러스 알파 보너스는 바로 치료제로 게임 체인저로 등극하는 거다. 그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그거는 보너스예요. 그 보너스가 얼마를 프리미엄을 더 얹어줄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신풍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만 갖고도 적정 가치는 현재 주가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피라맥스가 치료제로서 등극하게 되면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를 얹어줘야 되는데 그 알파는 얼마가 되겠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대충 윤곽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목표가 하에서 내가 얼마까지는 매집을 하고 또 어느 정도 됐을 때 내가 전체 물량에서 몇 퍼센트는 좀 플렉시블하게 현금화 시켜놓고 장중 조정을 거치던 또 이제는 뭐 상당 부분 올라와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했을 때는 그 조정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 들어갈 실탄 확보를 위해서 적정량은 또 차익 매도해 놓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게 되면 여러분 몇 층짜리 아파트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기어 올라가니까 와 이게 30층 아파트였구나. 와 50층 아파트인데 이거 잠실의 랜드마크 101층 아파트였네. 그것은 마지막까지 올라가 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6층이다. 지금 6층짜리 아파트 짓는 사람 없다. 10층짜리 아파트 짓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서울 시내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뭐 5층짜리 10층짜리 아파트 짓는 거 봤어요? 될 수 있으면 용적률 줄여서 위로 뻗는다고. 기본이 30층이야 요즘은. 타워형으로 짓잖아요. 기본이 30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기본이 30층이라고 생각하고 30층에 올라가니까 옥상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40층 가도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와, 내가 대한민국 랜드마크 아파트에 올라왔네? 밑에가 안 보인다 까마득히. 내 발 밑으로 헬기가 지나가네? 엄풀이나 하고 뻥이나 치는 업체들 같으면은 그런 꿈을 꿀 수 없겠지만 최소한 신풍같이 우리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클로로킨에 얹혀서 가고 싶은 생각 없다. 우리는 그것 지금 생산 안 한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테마 아니다. 예미 주가가 뜨려고 그럴 때 주가를 가라앉히는
업체 CEO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지식함이 있기에 지금의 이렇게 주가가 급등해 올라가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피라맥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말라리아 치료제,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그런데 말라리아 치료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뇌제 가치 속에 포함이 돼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플러스 알파 얹어주는 프리미엄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연연하지 마세요. 이미 인비트로 시험에서 99.9%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고, 또 이 피라맥스는 다른 렘데시비르 같은 거 저거는 어제 아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피라맥스가 공식화되는 순간에 저건 아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피로나리딘 플러스 알테수네이트 조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해서 기생할 수 있는 라이소솜의 이 환경 자체를 산성에서 알카리성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pH 농도 5 이하의 산성에서 급격하게 증식을 하는데, 그걸 pH 농도 7 이상의 알카리성으로 바꿔버리면 이 안에서 라이소솜 안에서 증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피라맥스의 기전은 바로 거기에 있고 그게 바로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돌연변이하고도 상관이 없다. 변이가 되든 걔들은 마찬가지로 라이소솜으로 들어올 것이고, 걔들은 마찬가지로 증식하려면 산성인 환경이 필요한데 알카리성으로 바꿔버리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신풍제약의 피라맥스가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 우리는 지금의 파이프라인만 갖고도 어느 정도 목표가를 가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얹어주는 것은 바로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피라맥스다. 그렇기 때문에 급해요. 남이 안 가는 길을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걸어오다가 이제부터는 달리기를 시작했거든. 일단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저건 막을 수가 없다. 계속 달려나가는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이 지금 푹푹푹. 그 다음에 이런 지루한 행보기가 구간 속에서 호시탐탐 이 종목을 그래도 흥미있게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소문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대기 매수세들이 전부 다 바구니 받쳐놓고 있어. 밑에서 더 내려갈래야 더 세력이 있어서 더 밀어서 좀 조정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뭐냐면 허겁지겁 받아먹는, 우리가 이렇게 나일강 또 저쪽에 뭡니까 남미 쪽에 아마존강 이런 데 가면 악어들 있잖아. 전에 무슨 영화인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식당처럼 딱 앉아서 식사하는 바로 밑에 커다란 강의 일부를 막아갖고 커다란 웅덩이에 악어들이 득실득실해요. 이 악어들이 손님들이 먹으면서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스테이크 같은 거 좀 잘라갖고 손님들은 또 그 재미에 깍깍 소리 질러가면서도, 그러니까 밑에는 유리에 유리, 밑에 악어가 입을 쩍쩍 벌리고 있어. 수백 마리가. 그걸 발 아래 두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으로 이제 고기를 던져주면 서로 뒹굴면서 그걸 받아 먹잖아요. 지금 신풍제약이 그렇다. 밑으로 조금만 밀리면 서로 아가리 벌리고 그 물량 잡아먹으려고 대기하는 매수족들이 많다. 그래서 조정다운 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간 조정보다는 이젠 장중 조정을 거치고 하니까 장에서 출렁거릴 때 사고 싶은 사람은
밑으로 살짝 출렁거릴 때 오늘 같이 시초가에 한번 출렁거려주고 장 끝날 때 좀 한번 출렁거려줄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72,000원까지 갔었는데 왔고 72,000원, 2,400원이니까 72,000원 정도에 팔았다가 오늘 6만 원 깨졌을 때 다시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12,000원 벌 수 있었는데 주당. 그거 뭐 기차 떠나가고 난 뒤에 손 흔들고 그러지 말고 그건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죠. 기회는 얼마든지 또 온다. 그런데 오늘 뭐 그냥 한 68,000원에서 7만 원만 지켜줬으면 좋았겠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이씨 어차피 뭐 투자 경고 같은 거는 급등주에 있어서 훈장이니까 그거 눈치 보지 말고 빡빡 상한가 2번 치고 하루 정지당하고 빡빡 상한가 2번 치고 하루 정지당하고 그러면서 목표가로 가자. 이번 주에 10만 원을 잘하면 돌파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차질이 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초중반에 10만 원 돌파할 걸로 봐요. 이번 주는 어쨌든 간에 투자 경고 훈장을 하나 달고 아무래도 조금 행보가 더뎌질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계속해서 신풍은 들썩들썩한다. 이제는 세력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개미들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개미들의 힘으로 주가가 출렁거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단기 뭐 1, 20%, 2, 30% 먹고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6층에 서 있는데 옥상이 어딘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7층, 8층, 9층 차례대로 한번 올라가 볼련다. 어디에 옥상문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가 몇 층짜리 아파트인지 그저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옥상이 나타나겠지. 거기가 내 종착지고 거기가 내 수익을 완성하는 마지막 결승점이다. 그리 생각하고 가세요. 신풍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제넥신. 저는 제넥신을 이제 청개구리라고 저는 별명을 붙여놨는데 쟤는 가끔 가다가 엉뚱한 짓을 해요. 오늘도 잘 105,500원까지 잘 올라가다가 뭐 갑자기 또 10만 원을 깨고 98,900원으로 끝났어요. 자, 일단 5일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뭐 상승 추세는 근데 이제 얘는 뭐야? 얘는 백신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뭐 9만 원이 살짝 깨져 있던 상태에서 10만 원 위로 올라와서 뭐 10만 원 좀 회복 좀 해라 했더니 10만 원 회복 시켜주고 5,500원까지 갔는데 또 뭘 더 요구를 합니까? 얘는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걸 하나 봅시다. 참고 기사를 하나 보는데 여름에 나온다더니 유일희망 코로나 백신 어디까지 왔나? 자, 뭐 이 앞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들, 뭐 신규 확진자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세계 갖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백신이 이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공동 개발 중인 백신. 이거 지금 세계 각국에서 서로 선도 매매, 사전 계약하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백신에 대해 제기되는 주요 궁금증을 일문일답식으로 방식으로 풀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나오나, 백신은 수년 걸린다 어쩌고 그런데 신속한 임상 허가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니까 제넥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봐요. 국내 개발 내년 하반기쯤 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 어쨌든 간에 내년 하반기쯤에는 나온다. 제넥신의 경우 성형철 본지와 통화해서 우리가 외국 선두 업체보다 딱 2달 늦었다. 2달. 국내에서도 미국, 유럽처럼 정부의 파격적인 자금 지원과 더 신속한 임상 절차가 진행된다면 백신 개발 일정을 다소 당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 그런데 오늘 범정부 지원 설명회 백신 치료제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치료제는 450억, 백신은 490억 배정했다. 그거 갖고 뭐 하죠? 그거 갖고 한 업체도 아니고 여기 지금 임상 신청한 업체들 다 나눠주면 그 돈 가지고 무슨 놈의 보탬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미 정부가 아직 일상도 끝나지 않은 업체에다가 2조를 지원을 했어요. 2조. 지금 이제 3상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자, 지난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약업체 노바백스의 경우 연내 백신 유통을 목표로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초고속 작전 프로그램에 따라 16억 달러, 약 2조 원의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받게 됐다. 한 업체가 16억 달러, 2조 원의 지원을 받아서 백신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전체 임상시험 신청한 업체에 480억이 배정이 됐어요. 그 돈 갖고 뭐 하는데? 에? 직원들 쭈쭈바 사 먹으라고? 형편없는 거예요. 37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과제가 뭐예요? 최소 여기에 37조 원 중에 7조 원 정도는 배정을 했어야지. 치료제, 백신 개발에. 그걸 가지고 개폼을 잡고 무슨 엄청난 지원이나 한 듯이 말이야. 식약처 질본 줄줄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앉아갖고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방송들 봤죠? 한심한 거. 그래놓고 기재부 차관도 흥남기 부총리도 제약업체들 찾아가서 백신 개발의 중요성이니 치료제 개발의 중요성이 개납을 떠도 뭐해. 돈이 뒷받침돼. 아니 무슨 제약회사들이 재벌이냐고. 어떻게 그 임상시험을 다 지 돈으로 감당을 하느냔 말이에요.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도 빌 게이츠 재단에서 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지. 그거 신풍이 중소형 중형 그 제약업체 규모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개발을 합니까? 돈이 없는데. 자, 그러니까 성형철 제넥시 회장은 우리가 외국 선도업체보다 2달 정도 출발이 늦었다. 국내에서도 미국, 유럽처럼 정부의 파격적인 자금 지원과 더 신속한 임상 절차가 진행된다면 개발 일정을 다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달 늦었지만 성형철 회장은 지난번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을 내놓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차트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제넥시는 지금 환자들한테 다 접종을 했죠. 하나하나 뭐 전체 한꺼번에 접종하는 게 아니라 군을 나눠 가지고 접종을 해서 지금 중화항체가 생기는지를 보고 있는데, 중화항체가 생겼다면은 분명히 성영철 회장은 자신은 언론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문으로 증명하겠다 그랬어요. 논문으로. 그래야 전 세계 감염학자들, 석학들이 그 논문을 가지고 백신 개발의 권위를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부 다 엄프라는 거 아니에요. 언론 플레이. 뭐 1상 끝나고 2상 끝나고 유의미한 결과 있었다. 뭐 어쩌다. 그런 거 가지고는 세계의 석학들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더 두고 봐야 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영철 회장은 논문으로 입증하겠다. 아마도 이제 지금 계속 논문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백신 접종은 지금, 자 일단 보세요. 백신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일단 임상시험자용이지만 백신은 나와 있다고요. 그죠? 백신은 나와 있어요. 단지 지금은 임상시험 중인 거. 이게 만약에 중화항체가 생기고 독성 성분이, 부작용이 뭐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미미한 거다 정도로만 끝나면 성영철 회장을 이걸 제일 먼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맞추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연내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맞을 수 있는 것은 내년 상반기. 그런데 만약에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자금하고 임상시험 절차라든가 이런 규제 같은 것을 대폭 완화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더 당길 수 있다. 더 당기면 늦어도 내년 초 아니면 빠르면 연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냐. 왜? 임상시험용 백신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걸 누가 생산했어? 제논바이오가 생산을 해서 제넥신이 지금 임상병원에 줘서 지금 그걸 갖다 접종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 나와 있다니까. 입증만 되면 대량 생산은 누가 맡고 있어요? 지금 바이넥스가 맡고 있잖아. 얘들이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축을 한 겁니다. 여기에 국제백신연구소와 카이스트, 포스텍이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GX19 백신의 개발은 미래를 갖다 온 것처럼 지금 현실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의 과정만 보더라도 일단 80%는 성공한 거 아니냐. 왜? 일단 임상에 들어간 것부터가 반은 적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니까 50% 플러스 접종했어 30%, 80% 다 돼간단 말이죠. 제넥신도 신풍처럼 펄펄 뛰면서 급등 패턴으로 하늘을 찌르면서 올라갈 때 아이고야 그러지 말고 지금 담아놔야지. 이런 장대 양봉은 뭐 제넥신이라고 안 나왔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 누구는 그런 꿈을 꿉니다. 나도 좀 좋은 차 좀 타고 싶다. 나는 지금 이거 좁아서 애들하고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조금 늘려가고 싶다. 그런 분들이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것은 치료제와 백신이고, 그 치료제와 백신은 바로 피라맥스와 GX19다. 단지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두 개의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긍정적인 마음이 이기면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이기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준에서 그대로 평범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 자신이 한다.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 누가 이기느냐를 보면 결국 그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지. 뭐 제넥신이나 또 신풍제약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신풍이나 제넥신은 정해진 로드맵대로 간다. 문제는 갈록맞은 내 마음이다. 갈대와 같은 내 마음이고, 쓸데없는 고집과 자존심이고, 시세는 시세한테 물어봐라. 미리 예단할 필요 없어요. 그냥 6층에 서 있다. 잠시 쉬고 나는 또 7층을 향해서 간다. 어디가 끝인지는 가보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일도 뭐 나쁜 흐름 없을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시간에 뉴욕 증시는 어떻습니까? 뭐 소폭 하락, 나스닥 같은 건 1%대, S&P 500은 0.4% 정도, 유럽 증시도 좀 내리고 있고, 이것이 지금 뭐 자세하게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되겠지만,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그렇다면 내일 뭐 치료자 백신주들은 좋을 테고, 또 어차피 신풍은 따로 놀잖아요. 지수의 변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지수가 급락하고 있을 때도 나홀로 상승하고 있는 거고, 지수는 급등하고 있는데도 혼자 주춤하면서 조정 보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치료제 백신은 지수와 크게 상관이 없다. 무관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뉴욕 증시에서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가 동향이 어떠냐, 그것만 보면 그 다음날 대충 우리 시장에서도 뭐 덩달아들 뛰니까 다른 제약주들이 뭐 마음들 편하게 가지시고, 단기 출렁거림에 또 당일 출렁거림에 그 변화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 긴 호흡을 하면서 가져가면 여러분들의 팔자가 바뀐다. 여러분들의 팔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치료제 백신 투자에 아주 이 뭐 비법, 그것이 뭐냐, 성공할 수 있는 비법, 기다림이다.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인데, 그것이 가장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게 바로 피라맥스와 GX19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신풍제약과 제넥신을 소중히 들고 가라. 나한테 굴러 들어온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고프다고 저녁 창거리로 잡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리고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엠바고 하는데 그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저게 아무 일 없이 누가 저렇게 끌어올리겠어요? 여기 지금 보세요. 이거 그냥 뭐 개미가 세력이 장난친다고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세요? 뭐 갖다 붙이는 게 세력인데 아니에요. 저거 다 재료 갖고 올라가는 겁니다.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 시장을 대하면 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게 보일 겁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걸 꺼놓고 얘기를 했네. 지금 무명소우님 얘기한 주식담보대출 이거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나 담보대출은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로 나온다. 그런 거 보니까 증권사가 아닌 다른 데 담보대출하는 업체들 거 사용을 했다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담보대출이나 신용을 쓰게 되면 쫓기게 됩니다. 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유 있는 돈으로 끝까지 마지막 옥상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하기 바라고 남의 돈 갖고 쓰는 거 그거 그렇게 쓸 때는 단기 수익 정도로만 생각해요. 길어야 일주일 정도 쓴다 생각하고 아니면 확실한 종목에 있어서 그냥 뭐 한 달 정도 쓴다 이 정도 갖고 가는 거지 뭐 12월까지 갖고 가고 얘들 끝을 볼 때까지 그걸 갖고 가겠다 그러다가 변화가 한 번씩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너무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양날의 검이다. 자기 손도 다칠 수가 있다. 우리 스패너님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윤희 아빠님 수고하셨어요. 김흥수 선생님 늦은 밤까지 감사드리고요.
향기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